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룩말 지식공작소 대표 얼룩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시계 산업과 관련한 경영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소득 수준 향상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품 시계가 인기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비즈니스 관련 의복을 주로 입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액세서리가 한정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 명품 기계식 시계를 두고 손목 위의 우주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무브먼트 안에 정교하고 놀라운 기술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시간에는 명품 시계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위기의 스위스 시계 산업을 살린 경영자와 그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1970년대까지 스위스 시계는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며 탄탄한 위상을 자랑합니다. 기술로 보나 브랜드로 보나 스위스 시계가 최고인 시대였죠. 하지만 스위스 시계 산업은 1980년대 일본, 홍콩 기업 중심의 수정 진동자, 쿼츠 시계의 공세로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왜냐고요? 더 싸고 정확한 시계였거든요. 채권단인 스위스 은행들은 오메가 등 시계업체를 세이코나 카시오 등에 매각할 계획까지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구조 조정을 통해 정상화 후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 당시 유럽의 유명 컨설팅 업체 하이에크를 운영하던 니콜라스 하이에크에게 자문 요청을 합니다. 이때 니콜라스 하이에크가 보인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그는 스위스 시계 산업의 가능성을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기업을 매각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스위스 시계 산업은 다수의 독립시계 업체가 뭉쳐 회사의 형태를 갖췄으나 마케팅과 연구개발, 조립 등을 따로 하다 보니 비효율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생산 공정과 부품을 공유하고 표준화하는 것만으로도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1983년 100여 개의 독립시계 업체가 뭉친 ASUAG를 오메가, 티소 등을 보유한 SSIH와 합병하고 자신의 돈과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입해 지주회사인 SMH를 설립하였습니다. 향후 SMH는 1998년 스위스와 와치의 합성어인 스와치 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스와치 그룹은 우선 저가시장 공략에 집중하였습니다. 하이에크는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저가 시계를 장악하지 못하면 스위스 시계 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직원들에게 강조하였습니다. 이때 주목한 부분이 차별화였습니다. 저가 시계 시장은 이미 아시아 업체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 외에 다른 차별점이 필요했던 것이죠. 스와치 그룹이 주목한 것은 패션이었습니다. 옷처럼 시계도 옷과 색상, 분위기에 맞춰 여러 개 구입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스와치 그룹에서 구사한 전략이 3단 케이크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판매액 $75 이하의 시계들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400 이하는 8.5%, 그리고 그 이상의 고가 제품들은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위스 시계는 전통적으로 이익률이 높은 고가 제품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스와치 그룹은 가격 단계별로 모든 고객을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고가 시장에서 힘을 내려면 결국 저가 시장에서의 방어력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스와치 그룹이 이러한 전략을 구사한 데에는 첫 번째로 변방을 내주면 여기서 실력을 키운 경쟁업체들이 나중에 고가 시장에 도전하면서 언젠가 중심부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세이코 시계 같은 경우에는 향후 그랜드 세이코라는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쿼츠가 아닌 오토매틱 시장에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가 제품으로 진입한 고객이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상단으로 이동하면서 고가 제품의 매출도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0대, 20대 때 저가 브랜드인 티소 시계를 사용해본 경험을 가진 고객층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는 20, 30대가 되었을 때 론진과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게 되고 또 그들이 더 나이를 먹고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경제력이 더 늘어나게 되었을 때 오메가와 같은 고가 라인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더 큰 부자가 된다면 언젠가는 초고가 라인인 브레게나 블랑팡 같은 브랜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스와치 그룹은 1992년에는 블랑팡, 1999년에는 브레게 등을 인수하면서 브랜드의 라인업을 다각화했고 세계 시계 시장에서 25%의 점유율을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스와치는 완제품 외에도 시계 부품들을 제조하는 에타, 니바록스, 유니베르소 등의 계열사를 두어 그룹 내에서 시계의 모든 부분을 생산하는 수직적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스와치 그룹이 확고한 가격 경쟁력과 시계 산업 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와치 그룹의 니콜라스 하이웨크 회장이 죽기 전 한국의 언론 매체와 나눴던 인터뷰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쓰러져가는 스위스의 시계 산업을 일으킨 경영 비결에 대해서 니콜라스 하이웨크 회장은 특별한 비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올바른 전략을 써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훌륭한 지휘관을 믿고 따르게 하듯이 말이다. 폭풍 후에서 선원들이 우왕좌왕할 때 함장이 나와 선원들을 진정시키고 올바른 명령으로 일사불란하게 따르게 하는 통솔력이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얼룩말 지식공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